거다. 이 예, 정도 예. 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어요. 예. 저녁 8시에 불났고, 8시 불렀고. 예, 69개 점포가 소실됐고. 좀 중요한 거는 인명피해는 없었다라는 점. 예, 인명피해는 없었다라는 점. 열어주세요. 자, 이재명 대표 도착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 제가 앞에서 왜? 앞에 비켜주세요, 비켜! 아니, 앞에 비켜주라고, 앞에! 앞에 나오세요! 앞에 나오세요, 앞에! 앞에 나오세요, 앞에!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좀 나와주세요. 뒤로 좀. 들어오세요. 예, 최고수공본부장. 네, 앞에. 그래서 환영하는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여러 과제로 인해서 문제를 드리게 됐던 대단히 행복하겠습니다. 과제 발생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가 올려졌습니다. 과제는 지난 10월 25일 20시 27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상상황 중에 바람이 소속한 2.7m 정도를 일부했었습니다. 2.7m 정도면 소방에서는 과제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과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 국방부, 소방 등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물 구조는 화재가 난 게 농산 A동입니다. 농산 A동 같은 경우에는 지상 2층, 지하 1층에 총 연면적이 한 16,500제곱미터고 점포가 152개 점포가 이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뒤편에 보면 우리 농산 B동과 상가 AB동 그리고 여러 또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내역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동산 A동 152개 점포 중에 69개 점포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총력 비용으로 소실구역 외에 A동 타구역과 또 기타 건물의 피해는 완전히 공채를 조치했습니다. 제 경험상 되돌아보면 저희가 악정 고투를 한 부분도 있지만 당시에 시내 가호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나마 보호된 부분을 지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시간대별 조치 사항입니다. 20시 27분에 신고를 접수받고 4분 후에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본수에 지휘단이 8분 만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곧바로 16분 후에 대응 2단계가 발령 조치되었습니다. 서장과 본부장이 현장을 지휘했고 67분이 변경한 이후에 큰 불을 받고 소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 차장과 현장 부시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전화정지가 된 3시간 반 이후에 완전히 되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일날 장애 요인으로는 선착대가 도착했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체성기에 임박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특히
동편 저쪽 이쪽에서 이쪽 지금 있는 쪽입니다. 아래쪽으로 바람의 영향을 받아 급속하게 연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의 샌드위치 패널과 비닐 가림막 그리고 바람의 영향으로 연소 확대가 상당히 조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저희 소방국에서는 신속하게 통역 대응을 하고 포위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서기 인명 대피와 또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통제를 통한 현장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후속 조치및 계획사항입니다. 대구시에서 화재사고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소방에서도 광역화재 조사팀을 가동해서 합동가식과 피해 내역을 세밀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지금 소방시설이라든지 여건이 정상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안전을 위해서 소방 CP와 소방력을 배치 등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대구에 119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비록 한 마리의 소는 잃었지만 110마리의 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물 배치입니다. 이 부분이 농산 A동으로 피해 난 지역이고 나머지 상가 그리고 농산 B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산 A동 당일 작전을 보면 이 전장 길이가 200m입니다. 200m고 폭이 54m인데 한 폭 20m 정도 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해서 저희가 포위 진화를 해서 그나마 이 방어선 구축엔 성공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 화재가 좀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좀 떨어져서 현장 분위기만 좀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빼게
나가는 길이 없어요. 아니, 너무 멀어요, 멀어. 아니, 멀어요. 팀장님. 예. 그러면은 직원들 여기서 인사하시도록. 아, 직원들이요? 네. 대표님 여기 소방관들 여기 격려 좀 해주십시오. 근데 보장. 도착했습니다. 빨리 갈게요. 나는 이거 때문에 못했어요. 이거 사람이라서 앞으로 못하겠어. 우리가 이동만 잘 막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나와주세요. 뭐라고 해요? 5층이에요? 네. 앞으로 촬영하다가 대표님 엘리베이터 타는 거 보면은 저는 계단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안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올라가시죠. 자, 저희는 걸어 올라가죠. 그거 타고 가요? 나도 타야지 뭐. 방송 끊기지 않나? 5층이야? 끊기지 않나? 끊기면 말지 뭐. 네, 엘리베이터 타고 갈게요. 다리 부러져. 네. 방송 좀 끊길 수 있습니다. 무릎 나가. 그거 좀 가는데 될 거예요. 벌써부터 끊기려고 그러네. 가자. 계단으로 가자. 5층 이쪽 아니에요? 안 올라가세요? 아침에 전화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5층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3층. 불까지 가도 불까지 가도 더불어민주당 제25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맞아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매천시장 과제로 망연자실에 계실 상인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상인 여러분들과의 간담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개회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5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25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화재 피해 현장이므로 소개 시 박수는 생략하고 가볍게 목례로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선숙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환 당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호영 당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수 당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지역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이신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구 남구 최창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갑 신호철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을 유종국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구 오세광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북부갑 정종숙 지역위원장님입니다. 수성구을 김영락 지역위원장이십니다. 달서구갑 권태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달서구을 김성태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달성군 전유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북구을 민병훈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달서구 병 권호혁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일합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임대윤 전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좀 일찍 저희 민주당이 참여하고 싶었는데 국정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대구 방문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매천시장의 대형 화재 피해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고위원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안타까운 화재 현장에서 얼마나 자민 여러분들 황망하실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거의 전 재산이 걸려있을 이 가게가 불타는 장면을 보는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무리 아픔을 느낀다 해도 피해 입은 상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하고 확고한 피해 지원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정부 당국에도 신속한 조사와 사후 조치,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상인 여러분들의 생계 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복구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시 매장이라도 설치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문시장의 화재가 발생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취약한 이 전통시장의 재해, 특히 화재 피해는 일상적으로 예측되는 바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 예측되는 화재 피해를 현실로서 막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정부의 당국의 충분한 관심, 또 정책, 예산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예산 입법국회가 다시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현대화 그리고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의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한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필요한 입법도 서두르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 상인 여러분들,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러나 지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건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서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정쟁을 보류하고 우리 안전사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 같은 이름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진영을 넘어선 협의체, 초당적 협력기구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인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어제 비상 경제민생회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민생 경제가 혹독한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물가, 환율, 그리고 이자 부담에 더해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문에 자금시장에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대한민국 정부나 거의 마찬가지인 한국전력의 공사채가 6%, 5.99%의 이자율로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윤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 IMF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물 경제도 정말로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크게 둔화돼서 영업이익이 30%에서 60%까지 급감했다고 합니다. 민생과 경제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자화자찬하고 펀더멘털 문제 없다라고 하던 IMF 당시에 당국자 발언을 반복할 게 아니라 위기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한 시기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퍼펙트 스톰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리스크를 해소해야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해소해야 될 정부가 경제의 리스크의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위기 극복에 우리 국가 역량을 모을 때입니다. 정쟁에 빠져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모할 게 아니고 초당적 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발언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님과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님을 포함해서 7분 최고위원님 대구를 특히 화재 현장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조정식 사무총장님과 여러 우리 당 지도부께서 다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위원장님도 다 오셨고 임대현 전 서구위원께서도 이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이 매천시장이 1988년도에 개설된 이후에 계속 수산까지 있지만 농산물이 위주인데 지금 현재 152개 점포 중에 69개소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 피해액은 지금 추정 계산을 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제가 그저께 소병원 농해수위원장님께도 부탁 말씀을 올렸는데 대구 시민 그리고 우리 중간도민 피해를 입으신 상인들의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 시당 또한 시민 속으로 다가가서 서로 분발하고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도와주신 김정한 행정부시장님, 정의건 경제국장님, 경남구 소방 본부장님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또 이재명 대표께서 많은 말씀을 들으시려고 오신 만큼 쓴소리도 많이 해주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매천시장 화재 현장에 와서 널브러져 나진구는 채소 과일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이 시장 사장님들을 가슴속 깊은 마음에서 위로합니다. 소방관께서 서울코 의학과이라도 잘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특히 겨울철에 대비해서 대구 전통시장 118군데에 대해서 전수 점검조사 한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화재 진압 출동부터 초진 완진까지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작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러분들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무엇이든지 도와드리려고 저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토는 영공과 영해도 포함될 것입니다. 일본 해상가이드 70주년 관함식에 우리나라 해군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함식은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바다에 나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 사열 의식이라고 합니다. 무길기를 들고 태평양 전쟁과 한반도를 짓밟았던 것이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길기를 탄 일본 주체국 주빈이 탑승한 함정 좌승함을 향해서 경례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해군이 우길기를 탄 함정에 경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정부의 친일 본능, 친일 DNA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로부터 윤석열 정부는 친일파 정권이냐 이런 물음에 봉착할 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해군을 파견하는 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구 매천시장의 참혹한 현장 또 대구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송할 마음이 앞섭니다. 현재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는 있지만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상인들의 말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재해 대비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의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세 김태효 안보 1차장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단 하나의 정보도 허투루 판단해선 안 되며 지인들에게조차도 쉽사리 정보를 흘려선 안 됩니다. 자칫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게 첩보로 활용돼서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국가에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가 국가의 기밀을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확정된 것입니다. 암으로 의심됐던 용종이 조직검사 결과 암덩어리로 확진된 겁니다. 김태호 안보 1차장은 교수 시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는 논문을 썼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취득했던 수많은 문건들 가운데 200여 쪽에 달하는 국가기밀 2, 3급에 해당되는 41건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 당시 정상회담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한미회담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서 국제적 망신을 사게 한 대참사의 장본인입니다. 또 최근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한 SI 첩보를 비밀 취급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열람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모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점들입니다. 이 초기에 발견된 암은 우리의 높은 의료 수준이면 충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이한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면 결국 암덩어리는 온몸으로 퍼져 모든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불길은 순식간입니다. 작은 불씨가 화마가 돼서 많은 이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이곳 매천시장을 위해서 정부는 빠른 영업재개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국가의 안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기를 방조한 것이며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임무를 직무유기한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김태호 안보 1차장을 경질하고 외교 안보 라인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에 들어온 빨간불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대구 매천시장 큰 화재에도 불구하고 방어선을 잘 펼쳐서 화재를 잘 진압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고생해주신 소방당국과 상인들, 시민들 애쓰셨습니다. 대구 매천시장 화재 사고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에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세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는데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만 잔뜩 늘어놓은 쇼로 끝났습니다. 회의 이름은 비상이었는데 전혀 위기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태평성대의 자화자찬만 가득한 오히려 비상식 회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비상한 인식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해야 될 대통령이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앉아서 멀뚱거리는 모습을 애처롭기까지도 했습니다. 국민 보시기에 이번 회의는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대책도 없다는 것만 재차 확인한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리고 경제가 비상이라는 족신호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은 절대 시호 연출하지 말라 했다고 하니 무사태평한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의 모습도 시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암담합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태평할 수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국정 운영은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제발 제대로 합시다. 정부의 배후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서영규입니다. 매천시장에 왔습니다. 엄청난 불길이 솟아오르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화면으로만 보는 것도 아주 무서웠습니다. 현장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을까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서울 중랑구 갑입니다. 중랑구 갑의 면목동 면목시장의 엄마 옥집 딸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면목시장에서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당연히 저희 가게도 불에 탔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위기였을 때 학교 교수님이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도움이 위로가 되었고 저희들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매천시장의 이 위기를 우선 대구시가 앞장서서 나서서 지원해야 된다. 지원 대책 만들고 있다라고 들었지만 더욱더 지원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강민구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이 위원장들에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입법, 정책, 예산의 방법을 찾아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전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과 같은 곳에 샌드위치 판넬을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기관과 공간들은 바꾸지 못한 것이 한계였습니다. 좀 더 다른 지원과 대책이 없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라고 했던 소방관들의 문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힘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모두 말씀하시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있었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아니라 비경제대책회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도 없었고 민생도 없었고 대책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국민이 어렵습니다. 김진태 발 이 사고가 대한민국의 동맥경화, 금융의 돈맥경화를 만들어냈는데 김진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기재위인데 기재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김진태 발 이 사고 금융위기를 우리 기재부 장관은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능해도 되겠습니까?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입니까? 경제 라인이 모두 교체돼야 된다.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있었던 비경제대책회의에는 농담만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안일함만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대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서민을 위한 대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매천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상인분들과 안타까움을 상인분들과 대구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도부가 모두 내려와 현장 치고회를 이곳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 화재 복구 및 지원에 대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상인분들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노은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상인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만만하십니까? 매천시장 상인 여러분의 피해가 복구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은 힘들고 경제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데 전임 도지사 지우기의 혈안이 된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한 행정은 국가 신용도까지 위협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채권 발행 실패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기존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 금리가 기존 5%에서 18%로 폭등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무식한 결정과 중앙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400억이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을 50조 원을 투입하게 되었지만 그러고도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채권시장에서 비롯된 자금 경색 국면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내년에 기업 줄도상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와 이를 지켜보기만 한 정부가 이 상황을 책임지고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어제 진행된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회의였습니다. 비상 상황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비상한 그 어떤 대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출신 도지사 김진태가 망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경제를 보면서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망치고 있는 내일의 대한민국 경제가 보입니다. 지나치게 실력 없는 분들이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너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광역단체장이 국가경제에 이렇게 큰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김진태 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좀 미안하죠. 어찌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라면 또 국회 탓을 합니다. 국회가 김진태 도지사에게 대형사고를 치라고 권유라도 했습니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으로 저지른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김진태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매천시장 피해 상인 여러분이 고통의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선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매천시장 호재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시장 상인 여러분과 대구 경기도 지역민들 깊은 위로 말씀드립니다. 피해 회복과 시장 시설 현대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광주에서 출발해 왔습니다. 기차를 탈까 자동차로 갈까 시간 계산을 해보다가 결국 자동차로 출발했습니다. 안개가 심하게 끼어서 비상등을 켜고 달려왔습니다. 현재 대구와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달빛 내륙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정부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부랴부랴 5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막대한 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입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의 삶을 보살피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미래 세대를 키우는 데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재정이 엉뚱한 곳에 쏟아붓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위기 극복, 나라 살림, 민생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야당 하나, 이재명 대표 정치 보고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 올무한 결과입니다. 이 무모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입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쌀 생산자의 소득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서민의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등을 7대 우선 처리 민생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찌감치 거부 선언을 했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도 시간 차일피일 미루며 늑장 5월 6월 말 대구 경북 지역의 산업단지인 성서산단 구미
국가산단의 가동률은 70% 초반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생산이 늘어도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서 오히려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납품 단가를 제때 올려주지 않으면 영세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대기업 납품 단가에 생산 단가를 반영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 보호, 쌀 생산자 보호를 외치지만 말뿐이고 실제로 이들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고 있거나 야당은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 부탁드립니다. 가까이 있는 여당 의원들께 민생입법 법안 통과를 설득해 주시고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와 민생의 위기로 하루하루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이 정치 보복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을 용납할 여유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고 잠시 장례 정돈 후에 상인과의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 대표님 패배에서는 네, 우리 당직자 여러분의 장례 정돈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위원장님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간단해. 심하시다. 청가가 많아. 노사청과, 중앙청과 많다. 우리 당직자분들 여기 이들 좀 나가 지역위원장들. 당직자분들이 앞 테이블 채워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좀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간담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가 너무 소란합니다. 조금 협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장례에 계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회의 진행에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지나가시겠어요? 잠깐만요. 앉을게요.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선배분에 조금만 나와주세요. 아니 여기는 빠져주셔야 돼요. 예, 여기는 빠져주셔야 됩니다. 간담회 참석자분들 빨리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이쪽에 네, 그리고 장내에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일부 또 유튜버 여러분들 계신데 오늘 행사가 정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발목을 왜 차서만 안 아니고 왜 안에 가서는 네, 잠깐만 좀 지켜주시죠. 네. 우리 대구시당 사무처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몇 분이 지금 안 오셨는데 네,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해서 우선 오시는 대로 안내해드리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대구 매천시장 화재 피해 상임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매천시장 상인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시 측에 대해 현황 브리핑을 받고 그런 다음에 상인회를 대표해서 두 분의 말씀을 공개로 듣고 그런 다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으신 다음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한 후에 또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상인회 여러분들 또 대구시 측 관계자 여러분들 좀 빠른 속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김종환 행정부시장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중도매인연합 대구지회 박규홍 지회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중앙청과 김태형 기획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중앙청과 조현진 와일부 중도매인 조합장이십니다. 도성청과 김종걸 과체부 중도매인 조합장이십니다. 이명수 대구중앙청과 와일부 중도매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현욱 농협북대구 와일부지회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경숙 도성청과 와일부 중도매인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대양청과 박정희 와일부 중도매인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네, 한 두어 분 정도는 조금 늦게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구시의 대구광역시 김종환 행정부시장께서 지금 피해 현황을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최고위원님께서 황제 의원님께서 큰 화제를 향한 주적을 내미셨다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설이 좀 오래되어서 잘 가서 화제가 우리 국민들의 기회를 생각하고 인사를 시장적인 것을 다 됐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면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거기서 그냥 편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정의관 경제국장이십니다. 시장 화재 관련해서 대구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6일 용산 구매시장 화재사고 대책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대책반은 홍유부시장 현장으로 총괄 지원과 응급 보고와 상인 지원과 3개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시장 화재 관련해서 대책을 즉시 발표를 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대구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중개민들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실 점포 중도면을 위한 임시 점포를 설치를 오늘 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텐트 74개소입니다. 위치는 용산 A동, 화재가 난 용산 A동과 관련 상가 사이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중앙청과 동평부지에 중도민들을 위한 임시 점포를 오늘 중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국편의 점포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 진단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도의 피해 회복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에 소상공인 긴급 경력 안전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을 위해서 지방중기청, 소진공, 대구신고 등이 현장에 합동 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긴급 경영 안전 자금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2차 보전을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는 중도민들께서 국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상인들에 대한 지방세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취득세 기한 연장, 지방세 보지, 체납 처분 유예 등 지방세 관련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화재가 용산 A동에 지방재정공제에 공제를 가입을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지방재정공제와 보험사에서 현장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이 장기화될 경우에 혹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가 난 건물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A동 화재가 난 부분이 있는데 정밀 안전진단을 오늘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과 현장 감식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 신속하게 철거를 하고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 일동 종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장 설치 등 신속한 영업 재개 지원은 현재 완료를 하였고, 또 전기, 통신 시설도 복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경매장에 화장실이 있지만 거리가 좀 멀다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 화장실 등 공용시설도 조속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들이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3층에 화재 피해 상담실을 설치를 해서 유통 종사자들과 매일 회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로부터 특별 부분을 신청을 해서 오늘 10억 원을 지원 확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받아서 응급복구 그리고 안전조치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에 저희들이 신속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통 종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우리 도매시장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회를 대표해서 대구중앙청과의 과일부 종도매조합의 이명수 선생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그 일들을 불구하시고 대구까지 와주신 민주당 당수의 매력, 특히 이재명 대표님께 심심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의 안타까운 마음도 전해드리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기 근무하는 3.6고 88년도 건축할 때는 충분히 살겠던 상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사대에 취약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수십억 들여도 오염기물이 없고 또 그때는 상인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지게차 아니면 일할 분이 없습니다. 그럼 전기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불구하고 전기 정산을 상당히 미뤄왔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초가집에 양배향을 놓는다고 이놈들이 현대화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조 원대가 넘어가는 매출량을 5만 평에서 다 지급하지 못합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대표님 아시다시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지 저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대구시로 받은 농림부로 받은 우리 허가권은 개인의 축을 떠나서 힘들게 농사지었던 우리 선배 어르신들 농산물을 적절한 시식을 받도록 드리고 소비자가 원활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업무를 하는 게 저희 본분입니다. 늘 정치권들이 예선을 몇 번 치렀지만 저를 앞세워서 선거운동만 해갔지 제 말씀 기울여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서야 될 사고거든요. 대표님 가보셨지만 과일이 뭘 타나 채소가 뭘 타는 것이 난 이렇게 탈 줄 몰랐어요. 지금 저희들 마음은 저는 나에게서 좀 느긋합니다. 사람이 살았으면 됐죠. 더 이상 더 큰 문제 없으니까 시간이 해결하고 여러분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젊은 친구들 의기투합하시면 됩니다. 단 대표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왔다가 사진만 찍고 최고위원들 정치적인 발언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서 주시면 대구 열악한 환경입니다. 대구시장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대표님들 안 도와주시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말씀하신 민생 정당이지 않습니까? 꼭 좀 저 말씀 기울여주시고 누구 잘못을 탓하기 전에 지금 빠른 복구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동절기에 가까워집니다. 상품을 영락받아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하면 자리가 필요한데 빈들템만 쳐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나 판넬로 좀 해주시면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 지원금도 좀 내려주시고 또 필요 없는 보시면 화장이 있습니다. 화장.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욕지 공간이 뭘 팔아요? 저것도 철거하셔가지고 공간 좀 확보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구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들지만은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업이 30년 할 때 그 자존심, 자부심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경작 식신을 정해주지 않으면 힘들게 농사진 분들 그 가격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국 공동구매시장이 32개 있는데 저는 과실부 연합회장을 한
한 4년 전 하다 보니 국회도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강국에 부탁드립니다. 민생 정당 말로 하지 마시고 이런 일에 좀 더 여야를 떠나서 정말 민생이 살아야 정치의 주된 목적입니다. 국민들 삶을 높이는 게 정치 아닙니까? 우리 대표님 마구한테 보시니까 참 연기력이 느껴집니다. 자식들 부모로서 그 말 못하는 고통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마음 단디 잡수시고 우리 대구시장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돈 안 잃으면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빨리 철거를 해야 복구가 되고 복구가 돼야 생산자 소비자 연결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못하면 저희들 놀러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강복이 부탁드립니다. 168석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여야를 떠나서 도시 대구도 늘 하실 말씀이 뭐 고통보수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실 수 있는 일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수 선생님의 아주 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당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원래 한 번 더 하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예, 근데 지금 그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네, 그 박규홍 지회장이 안 오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조현진 회장님이시죠? 부사장님. 이명수 대표님이요. 과일을 인도메인 두 분이시군요. 이명수, 인도메인. 네, 절대로 말씀 정말 맞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차이를 넘어서서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챙기나라고 경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제가 현장의 그 참혹함은 제가 너무 잘 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피해는 없다 하지만 그 자식 같았을 그 물건들 다 타버리고 타는 거 이상으로 가슴이 더 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뭐 당연히 우리 대구시에서 주도해서 피해 회복 또 앞으로 생계 대책 또 임시 매장 이런 거 다 해 나가시고 또 복구 사업도 해 나가시겠지만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찾아내서 당연히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전에 서문시장에서 똑같은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출 연장 문제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때 저희가 나중에 당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선거와 관계없이. 이 문제도 전국에서 여기만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 이 전통시장이 가지는 그 한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된 사고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은 대비책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에 그 지적은 정말로 맞는 나쁜 지적이시네요. 행정이 1차적으로 책임지겠지만 정치가 돼서 당연히 막 뒷받침해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협의해서 찾아내도록 하고 아까 여기도 보니까 재정 문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지금부터는 지금 비공개 회의니까요. 잠시 장비 점검하고 방송을 다시 켜도록 할게요. 비공개 회의할 때 잠시 장비 점검하고 배터리 교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다 끝나고 내렸거든요. 바로 소리를 바로. 네. 옆에 바른 소리님이 계시니까 후회 상황 좀 궁금하신 분들은 바른 소리님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뻗치기 하세요. 뻗치기.